연결과 단절, 동물의 한 종으로서. 엄마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정확히 말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건 어떤 느낌이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아직도 그것을 소리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하겠다. 어쨌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개 한 마리가 나를 보고 있었다.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였다. 개는 더위에 많이 지쳐 보였다. 나는 그 개가 나를 불렀음을 확신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동안 나는 그 개와 눈을 마주친 채 멈춰서 있었다. 개도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엄마, 제가 나한테 가지 말라고 했어. 왜 그러냐고 묻는 엄마에게 말했다. 어째서인지 그 개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개가 생각이 났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떻게 이름도 모르는 개를, 안아본 적도 없는 개를 2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 걸까? 나한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가버렸구나. 그 개를 떠나버렸구나. 어쩌면 모든 게 우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진짜로 개가 나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우연히 개와 눈이 마주쳤던 거라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순간 우리가 눈과 눈을 통해 무언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동물이 나를 부르거나 부른다고 느꼈던 적은 없었다. 그런 일은 내게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종종 운 좋게 동물과 눈을 마주칠 수 있었다. 주로 산책을 나온 강아지나 길고양이들.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 이외의 동물과 눈을 마주칠 일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몇 번의 눈맞춤이 기억에 남는다. 하루는 친구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참새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닥을 쫓은 참새들 중 한 참새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우리를 보았다. 어라, 우리를 보내 하고 내가 생각하는 찰나 옆에 있던 친구가 내게 말했다. 어라, 우리를 보내? 참새는 우리를 봤고 나는 참새가 우리를 봤다고 생각했으며 친구는 참새가 우리를 봤다고 말했다. 우리 셋은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일을 나눴다. 나는 종종 그날의 일을 생각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 극장에서 왕민철 감독의 동물원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사전 정보 없이 보았는데 첫 장면부터 익숙한 공간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청주동물원, 내가 어릴 때 자주 갔던 동물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곳은 도심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쉽게 갈 수 있었다. 22살 때 친구와 함께 동물원에 갔던 게 마지막이었다. 그때 우리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을 보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동물원을 나오며 친구가 내게 말했다. 우리가 오면 안 되는 곳에 온 것 같아.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동물원에 갈 수가 없었다. 동물원에는 여러 비윤리적인 문제와 모순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곳은 동물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는 공간이었지만 모순적이게도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토목과 건설업으로 무분별하게 산림이 파괴되면서 야생동물이 살아갈 공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당시 나는 보임과 바라봄의 분리 문제, 즉 시선 권력이 탄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볼 때도 자꾸만 이를 중심으로 보게 되었다. 파놉티콘과 마찬가지로 시선의 위기가 발생하는 공간으로서의 동물원에 대해, 그리고 그 공간을 다시 카메라로 촬영할 때 발생하는 시선의 위기에 대해 생각했다.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보는 것과 영화관에서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미 오랫동안 보임의 대상이었던 동물원의 동물들을 카메라로 찍는 행위에 대해서 나는 깊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놀랍게도 철장 안에 갇힌 동물들의 시선을 보여주었다. 동물들이 시선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은 것이다. 영화 마지막은 철장 사이로 동물들이 카메라를 보는 장면이 이어진다. 인간만이 그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인간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 또한 생명을 가진 시선 주체였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장면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통해, 스크린을 통해, 이 영화를 통해 다른 시간대,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동물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카메라와 망원 렌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망원 렌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동물들이 카메라를 보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카메라가 해낼 때, 인간이 카메라와 협력하여 시선을 확장시킬 때 나는 언제나 감동받고야 만다. 보임과 바라봄의 경계를 허물고 시선의 위계를 나누는 철창 없애기. 눈맞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영화 카메라에 순기능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그렇다면 문학은 어떠한가? 언어의 순기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후 지금껏 언어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지어 왔는지에 대해서 골몰하게 되었다. 인간 역시 동물이면서 어떻게 자신이 동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었을까? 인간은 어떻게 동물성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이에 언어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문학이 진 빛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오래전 내가 도서관에서 읽었던 어느 책에는 구별짓지 않으면 사고할 수 없다는 문장이 있었다. 이후 나는 모든 사고가 구별을 통해 시작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상하, 좌우, 정과 반, 안과 박, 악과 선, 참과 거짓, 시작과 끝, 지와 무지, 호와 불호 등등. 언어는 모든 것을 나눴다. 나는 그러한 부분을 파기하거나 그런 구분으로부터 탈주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런 식의 구분을 피하고 싶었지만 내가 언어를 사용하는 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속성을 긍정해야만 할 것 같았다. 적어도 내가 이해한 인간의 언어는 분별의 언어다. 분별을 통해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언어의 속성인데 그러한 이유로 인간은 오랫동안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지을 수 있었다. 인간만이 유의한다. 인간만이 사고한다. 인간만이 도구와 언어를 사용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인간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어쩌면 인간은 그런 식으로 자신과 다른 동물을 엄격하게 분류하면서 그들을 착취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왔던 게 아닐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팬데믹 현상과 같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인간 중심적 세계를 만드는데 인간의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 고민하고 싶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연결을 모색하며 언택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메타버스와 OTT 서비스 산업 전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방식일 뿐이다. 또다시 인간만을 위한 생각일 뿐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기 전 이미 인간과 비인간 동물들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문제는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단절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지금껏 인간과 비인간 동물을 나누던 언어를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언어의 순기능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은 인간의 언어를 가졌고 그 속성을 파악했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문학 안에서 먼저 그 일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의 언어를 가졌을 뿐이다. 그리고 이를 긍정하는 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잡종 공동체이며 감각 언어 공동체이다. 나는 인간인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언어를 확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제 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 역시 동물의 한 종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다시 말할 시간이다.